안녕하세요. 참 세월 빨리 가죠. 저만 그런가요?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금방 또 11월이 왔습니다. 10월을 엊그제 같은데 뭐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빨리 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올해도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작년 제가 11월 때도 유사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라니냐 관련해서 온도가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올해는 엘니뇨로 또 어느 정도 뭐 50% 이상 이렇게 돌아섰다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자, 이상 고온 현상이죠. 굉장히 좀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온도가 평년에 비해서 5도 높으면 굉장히 식물한테는 치명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5도가 높아요. 그러면 난시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요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라도 끌어내려야 되는 거. 제가 며칠 전에도 꽃봉오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밖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그랬죠. 들 가면은 겨울 잎을 미리 만들었던 노제트 형태의 초본류들이 다 자라가지고요. 봄처럼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주변 둘레를 보니까 이 산달래가 있는데요. 산달래가 원래 달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달래가 있는데 지금요 한 40cm까지 컸어요. 30cm, 40cm. 시골에서는 그걸 황새달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을에 그런 일이 없어요. 가을에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듬해 봄에 일찍 나오죠. 보통 2월이면 팍팍 이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부드러운 걸 우리가 뜯어다가 자 냉이간장 해서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그게요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그 이상 고온이죠. 그것도 11월 둘째 주까지도 그렇게 따뜻할 걸로 장기 예보가 나와요. 둘째 주까지면 그러니까 야간 온도가 14도, 뭐 15도, 주간 온도가 19도, 뭐 20몇, 23도, 뭐 이렇게까지 예보가 있거든요. 다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10월달, 10월 초순경 날씨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월 달 우리 춘남 관리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자, 대신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비료를 1, 2회 정도 더 투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보통 11월 초까지는 제가 잡아놓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그래요. 예, 고온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제가 이제 1회 정도를 더 넣기는 한데 그동안에는 무기질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유기질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좀 바꿨죠. 예. 뭐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유기질을 주셔도 되고 무기질을 주셔도 되고 본인 경험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러니까 보통 이제 11월부터 안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권유를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어쩌면 12월 중순까지 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방제 얘기했죠. 자, 정확하게 11월 달은 내리온도 계절입니다. 온도를 내려서 겨울 휴면기를 대비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많이 늦춰질 것 같습니다. 자, 관리표를 잠깐 볼까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2023년도 11월 춘남관리. 자, 광량은 큰 문제가 없고요. 온도를 제가 그대로 두긴 했습니다. 그리고 습도가 낮아져요. 굉장히 낮고 야간에는 다치니까 좀 올라갑니다. 보통 물은 6일 간격인데 4일에서 6일 간격 조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뜻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아카디언 29를 넣었는데 이 나이트로자임하고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를 3,000배, 2,000배로 원래 주는데 약간 배율을 높여서 주시는 것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순경쯤 되겠네요. 스포딱 3,000배
예, 저는 이거는 관주를 합니다. 관주. 예, 그리고 그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트리코를 한번 1000배 정도로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력제죠. 하야토닉은 활력제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자, 사파이어를 제가 필수로는 해놨는데요. 올해는 진짜 필수가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여러 가지 병이 따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죠. 자, 장기 예보에 11월 초순까지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역시 내리몬드 설정이 유동적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피시움병이 자주 발생하니 선택적 분갈이 요망. 자, 일교차가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난초에 직접 찬바람이 닿지 않도록 주의. 이건 전년도 똑같은 내용이죠. 자, 냉해 발생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식물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 조금 신화가 덜 자란, 좀 전에 보셨지만 제가 좀 전이가 아니고 어제네요. 어제, 그죠? 어제 거를 보셨지만 분갈이 할 때 신화가 약간 모촉보다 어미촉,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 촉이라고 표현하죠. 어미촉이라고 하고, 그 촉보다 좀 작은 게,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덜 자라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약하게 보이면, 쏟아보면 뿌리에 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손쉽게 뿌리를 육안으로 안 보이잖아요. 볼 수 있는 방법은 신화의 크기입니다. 길이가 아니라 전체적인 몸, 전체적인 그 자람을 보면 어미촉보다 약하다라고 판단했으면 그건 반드시 뿌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이건 이상고온이죠. 이상고온을 이번 달에 어느 정도 좀 잡아서, 제가 그 요령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 난실별로, 그리고 개인 난실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착착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두리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가두리를 운영하시는 분이 생각이 많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거는 설득이 잘 안 될 겁니다. 그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 난실에서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막아놓고도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저는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런 애로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좀 어느 정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비료 투입 한번 내지 1, 2회 정도 가능합니다. 1, 2회, 1회 또는 2회. 그리고 지역별로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남쪽은 뭐 3회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충해 관련해서 뿌리가 올해 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뿌리를 유독이 좀 확인하는 방법, 신화촉 보고 확인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는 내리몬도에 맞춰서 이제 이달 말쯤에는 분명히 또 강추위가 뭐 예를 들어 온다든가 뭐 여기 있을 겁니다. 제트 기류가 곡선을 많이 그릴 때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더 오지 않나. 자, 11월 달은 그렇게 하면은 자, 가장 주안점을 줄 수 있는 게 내리몬도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12월 추워지는 직전까지 서서히 온도를 내려가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